네,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밖에 없고 이미 바뀌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사실상 승인이 된 거지 아직 완전하게 승인이 된 건 아닙니다. 네, 현물 ETF 승인은 1단계로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이런 증권거래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이라는 신상품을 거래하려고 하니까 허가해달라 이렇게 SEC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2단계로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블랙록 같은 운용사가 우리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이런 거니까 승인해달라, 이런 상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승인된 건 1단계 거래소 승인입니다. 2단계 ETF 운용사의 상품 승인은 빠르면 몇 주, 늦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단계 승인이 어려운 거고, 2단계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됐다, 이렇게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코인 시장에 대한 관점,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돌발 사태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온 이더리움 투자자들도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곧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을 정도니까요. 자, 이번에 승인된 다음에 나는 SEC가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걸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는데 혹시 있다면 구라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갖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지금까지의 기준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은 거의 다 증권이다. 2022년 9월 이 스테이킹 코인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됐다. 자, 이렇게 보고 이더리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해온 게 증권거래위원회 SEC인데, 이 SEC의 입장이 아주 웃기게 됐습니다. SEC가 지금까지 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아온 게 대법원 판례 하위 테스트인데요. 하위 테스트라는 게 좀 단순화를 해서 코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코인을 만드는 창업자 그룹이 있고, 그 창업자 그룹이 코인 만들어 팔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또 코인 사는 사람들은 창업자 그룹을 포함해서 제3자의 노력으로 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자, 그런 코인 판매는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건데요. 코인의 경우 현물 ETF는 상품이어야만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SEC가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SEC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SEC가 변호할 논리라고 하자면, 글쎄요, 코인을 담보로 묻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코인인데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상품으로 봐줄 수 있다,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볼 때 SEC가 증권 판단 기준인 이 하위 테스트 자체를 버릴 수는 없을 건데요. 코인은 현재까지 SEC가 관할하는 이 감독하는 자산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전통적인 증권 자산 시장을 규제 감독하는 기준, 하위 테스트, 이걸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스테이킹 금지 조건이면 상품으로 봐줄 수 있다. 근데 이걸로는 코인 규제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방법은 코인은 기존 증권 상품과 다르게 별도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건데요. 자, 디지털 상품, 디지털 증권, 통틀어서 디지털 자산군으로 그렇게 별도로 감독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요. 최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연방 상원에서 논의해야 되는 이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 여기 들어있는 내용처럼 디지털 자산은 기존 자산과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어지간한 코인들은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증권법으로 강하게 규제를 해온 SEC가 아니라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담당을 해서 규제를 좀 약하게 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벌써부터 이더리움 다음은 어느 알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을 받아서 떡상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알트코인 장사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섣부른 얘기이긴 해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올해 1월 승인을 받아서 거래가 시작이 된 다음에 하루에도 수억 달러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데요.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경우와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암호화폐 현물 ETF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조 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면 원래 100%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야 할 1조 달러의 일부가 이더리움으로 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에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거고요. 이더리움이 일부 나눠 갖게 될 거니까요. 자, 다음은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경우인데요. ETF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가 하나의 투자 대상 그룹으로 추가가 돼서 파이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준 만큼 이제 디지털 자산 ETF가 별도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그렇게 되면 새로운 투자 그룹으로 인정을 받아서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비트코인만 있을 때는 1조 달러였는데 이게 1조 5천억 달러, 2조 달러 이런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커지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50%, 60%, 이더리움이 15%, 20%, 나머지 현물 ETF 승인받은 코인들이 일부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인 건데요. 이 포지티브 썸 게임, 자,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사실상 승인된 뒤에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이 마이클 세일러가 바꾼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할 게 확실시 되던 그런 상황에서 5월에 이더리움 ETF, 현물 ETF 거부되고 나면 월스트리트, 미국 금융시장의 돈은 비트코인에만 들어오게 된다. 그게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사실상 승인된 상황에서 이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바뀐 현실을 감안해 새로운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이더리움 업계에서도요, 비관적으로 봤을 만큼 승인 가능성이 없었던 게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었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마이클 세일러처럼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과 달리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 투자자들, 이제 겨우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한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코인들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할지,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지, 언제 그렇게 될지, 그래서 시장에서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곧 커질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 거래가 시작이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투자해온 은퇴 세대, 베이비 부모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담보로 묻고 이자를 받아야 하는, 그래야 손해를 안 보는 이 스테이킹 코인이 이더리움인데, 그걸 또 담보를 걸고 이렇게 이자를 받지 못하게 금지한 상품이라는 점,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블룸버그 ETF 팀장 에릭 발추나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투자를 권유하는데, 이더리움은 뭐라고 하면서 쉽고 간단하게 이해시킬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면 전체 암호화폐 현물 시장, 자, 현물 ETF 시장에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늘어나서 파이가 커질 것인지,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얼마나 돈이 들어오게 될 것인지,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돈 규모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별 변동이 없을 것인지,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까지 승인이 되고, 자, 상품까지 승인이 되고 거래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그런 부분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